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가장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갖게 된 사건이 신당역 스토킹 범죄 살해 사건인 예,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경찰이 그 살인자를 네, 체포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네, 네, 법원에서 풀어주는 바람에 예, 결국은 이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예, 이런 이 사건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네, 네. 이 사건 변호사로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스토킹 범죄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범죄 수위로 치닫고 있는 것 같고요. 제 주변에서도 사실 변호사들도 스토킹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들도 실제 발생을 또 하고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사건이 터졌을 때 이게 사실 남자 여자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네, 스토킹 피해를 받는 사람의 어떤 상황, 또 사회적 좀 취약한 상태에 있는 것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결합돼서 네, 노출된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스토킹 범죄에 시달리게 되고, 음, 더 큰 문제는 이제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 네,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을 갖고 앙심을 품고 2차 음, 가해로 나가는 이제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예, 이번에 그 신당동 그것도 2차 가해에 예, 2차가 해당되는 그 사건이죠. 사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도 이제 9월 14일자에 아니고 작년도 10월에 불법 촬영 혐의가 있어서 네, 그 역사 내의 여자 화장실에서 음, 이제 불법 촬영을 해서 그 혐의로 고소가 있었고, 또 다시 이제 스토킹 문제로 2022년 1월 달에 다시 추가 고소가 있었던 네,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으니까 음,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치게 생겼다. 음, 그런 이제 분노를 아마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선고 기일 전날 네, 범행을 준비를 했고, 이제 여자 화장실을 들어가서 여성 영문이지 않습니까? 피해자분이 네, 거기를 이제 확인하고 무슨 범죄 같은 것들이 발생하지 않나, 이제 음, 몰카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나 체크하고 그 있는데 순찰하고 있는 예, 중이었죠. 따라 들어가서 거기서 음, 이제 범죄가 발생됐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의 어떤 인적 사항이 드러나지 않을 준비 같은 것들을 해서 예, 갔고요. 미생모 같은 것도 이제 음. 착용을 하고. 이게 이제 머리카락이 떨어져서 DNA 감식 네, 같은 거 네. 할까봐 준비를 한 거죠. 계획적 예, 살인이라는 이제 형태로 음, 경찰에서도 보고 있고요. 제 예, 생각에도 계획적 살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현장 적발하게 된 것은 이제 거기 있었던 이 버튼을 눌러서, 피살자가, 네, 아니 예, 이게 피해자분께서, 피해자, 예, 예, 그죠, 예, 피해자분이 눌러서 음, 출동하게 됐기 때문에 현장에서 체포가 됐지, 네. 아니면 도주를 했으면 누가 이런 문제를 일으켰는지가 확인되기가 쉽지 않았던. 그게 계획적 범죄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사람이 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예, 범죄를 저질렀어요. 예, 예. 그리고 모든 완전 범죄를 이제 준비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하고 그 배를 누르지 않았으면 아마도 도망갔을 것이다. 도망갔고 누가 했는지 그렇죠? 의미무중인 그런 상태. 상태에서 뭐 영화에 가끔 나오잖아요. 예. 이 사람이 그런데 그 다음 날 재판부에서 유죄가 나와갖고 한 1년 감옥을 간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범죄자 경우에는 감옥이 제일 안전하다. 그럴 수도 있죠. 야, 그런 것까지 이 사람이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네요. 그 점도 고려를 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어요. 네네. 그런데 이 스토킹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상황에서부터 스토킹이라고 규정이 됩니까? 일단 그 상대방의 타인의 의사에 반해서, 예, 이게 이제 1번 요건이고요. 음, 두 번째로는 이제 반복성입니다. 음, 그러니까 행위 자체를 여러 생각하면 이제 접근하는 거, 집 근처를 배회하거나 하는 음, 것처럼 하는 행동, 문자나 카톡, 음, 이메일, 네. 우편물,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반복 도달하게끔 반복이라는 게 몇 회 정도입니까? 횟수를 명백하게 제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 자체를 무시해서 네,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고, 그 반복성 자체가 사실은 이제 혐의 사실을 판단할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네, 이제 법 규정 자체로는 명확하게 몇 회 이상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밀도 자체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번 이루어지는 경우가 위험할 수도 있고, 드문 이루어지는 경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예, 법령상으로 명확하게 아직 몇 회 이렇게 정해놓지는 네, 않았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사건을 보다 보면
한 10회에서 20회 정도 음. 반복이 되면 이제 스토킹 범죄로서 고려를 많이 알겠어요.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스토킹 범죄는 당해본 사람과 예, 그 밖에서 그냥 제3자로 보는 사람들 사이에 네. 근데 이게 인식 차이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공포스러운 네.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번에 이 당장 이 신당역 살해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상훈이라는 자, 저 서울시의회 예, 예. 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 네. 뭐 좋아서 그랬던 거 아니냐 예. 이런 식의 발언을 대놓고 했거든요. 서울시의회에서. 예, 그 좋아하는 마음을 받아줬으면 음. 그런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예. 말씀을 하셨는데 예. 어처구니없는 말을 사실은 예. 하신 거고요. 이거야말로 망언이지. 네, 그리고 예. 서울 교통공사 아닙니까? 네. 사실은 서울시 의원들이 교통공사와 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 법적으로 또는 이제 그 법률적인 여러 가지를 이제 사실 감사도 하고 확인도 네. 하고 하는 이런 지위에 있는 분의 발언으로는 또 그걸 공식적인 발언으로 예.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이가 없었고 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뭐 피해자 유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말일 수 네. 있긴 하지만 그 내용 자체가 이제 구체성 음. 자체나 구체적인 어떤 사실을 뭐 허위 사실을 적시한다든지 이제 음. 이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네. 2차적으로 뭐 이제 사자 명예훼손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2차 가해로서 이제 정치적인 책임을 명백하게 져야 될 사안이다. 사법 처리를 묻기는 좀 쉽지 예, 않은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네, 너무나 황당한 이 예. 망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적 사법 책임을 물어야 처리를 된다. 못 받는 만큼 더 가중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영장을 기각해서 살인자를 풀어준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그렇습니다. 판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습니까? 아, 국가배상 청구를 이제 영장 관련되거나 또 2차 피해 네.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 법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경우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네. 사실은 배상 청구 가능성이 좀 있을 수도 있다는 음. 생각은 들고요. 예. 이제 지금 여러 가지를 저도 이제 반성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네. 서울 소재 유명 대학교 뭐 공인회계사 시험도 붙었던 사람이고 교통공사 직원인데 네. 형사적인 문제가 처음 초범으로 이제 음. 입건이 돼서 들어왔고 네. 상황은 좀 심각한 것 같긴 하지만 네. 스스로 자성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도 있고 네. 합의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다. 음흠. 또 여기에 이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사실은 법이 뭐 2년 정도 안에 제정이 되긴 했지만 사실 스토킹 범죄가 범죄로 규정되기 전까지는 뭐 말 그대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있냐 이게 사실 사회 통념에 가까웠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들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됐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이 사안을 통해서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예. 직접 그 신당동 역사에 네. 현장 방문을 예, 현장 해서 갔죠, 현장 가서 법적인 어떤 조치들을 취하겠다. 또 그 음. 이전에 이미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예. 하겠다. 네. 그다음에 신상정보 관련된 그런 이제 부수적인 보안 처분 같은 것들도 네.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사실 법무부 중심으로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 점에 이제 강력한 동력을 네. 갖고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한동훈 장관이 혼자 수행원 없이 현장을 우선 방문했고 예, 예. 이원석 총장의 제1호 지시도 네. 이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라 이런 그렇습니다. 지시가 나왔습니다. 예, 예. 저는 이번 이 돌아가신 분에게는 참으로 안타깝고 안 된 일이지만 우리 사회에 큰 경종을 울렸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이게 스토킹 범죄가 당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건데 네. 괴롭고 예. 정상적인 생활이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불가능해지는 걸 저도 옆에서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런데 그걸 보는 제3자는 아니 뭐 제가 좋아서 저러는 건데 뭐 웬만하면 좀 한번 만나주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은 그 굉장히 무서운 범죄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공황 장애 같은 게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스토킹을 당하고 나거나 공격적인 행동과 이런 것이 수반돼서 하게 되면 항상 주변에 누군가가 날 쫓아다니지 않을까 예. 이런 정신적인 불안 상태로 그러니까요. 들어가게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이준석이가 이준석이를 경찰에서 불송치했습니다.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불송치했는데 이게 네네. 공소시효를 넘어서 처벌이 어렵다 이런 취지죠?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요. 네,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해서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올라간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네, 증거 부족이라는 걸로 혐의 없음 처분이 음. 동시에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알선수재와 관련된 내용에 관련해서 공소권 없음과 혐의 없음 처분을 동시에 처리를 했는데요. 네, 이게 이제 고발 사건이지 않습니까? 음, 고발 사건이다 보니까 이제 검사가 보완 수사를 하기가 지금 음, 이번에 검수완박 통과가 되면서 예, 고발에 대한 이의 신청권 자체가 지금 폐지가 되어 있는 아하, 문제가 있어서 이제 검찰청에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네, 이제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할 방법을 찾을 것인지 네, 이게 한 가지가 남아 있고요. 네, 이제 지금 보낸 내용 보면 가장 큰 부분은 증거가 사실 불분명하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판단했다는 얘기를 보면 고발인 외에 그 참고인으로 등장한 이제 성상납을 시켜줬다. 또는 해당되는 내용에서 이런 물건들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그 진술 자체를 네, 그대로 믿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런 판단같이 아, 느껴집니다. 예,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걱정되는 게 여러 가지가 생기는데요. 네, 사실은 1차적으로 이제 범죄라고 본 것이 성매매, 네, 알선수재, 또 직권남용의 권리행사 방해 뭐 이런 것들을 1차 범죄로 놓고 네, 이제 증거인멸 교사 문제하고 그다음에 또 명예훼손 문제를 또 고소한 것에 대한 무고로 이제 네, 문제가 무고, 됐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두 가지가 1차 범죄가 알맹이고 네, 2차 범죄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액자식으로 그, 밖을 감싸고 예, 있는 구조가 되는 거라서 네, 중앙에 있는 것들이 이제 불기소나 불송치 형태가 이제 되게 되면 예, 바깥 것을 사실은 조사를 해갖고 기소를 하는 방향으로 가기가 음, 상당한 부담은 됩니다. 그래서 음, 법상으로는 이제 증거인멸 교사라는 것은 꼭 공소 제기가 된 상태에 대한 범죄나 또는 수사 상태에 있는 범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는 하고 있는데 네, 범죄가 자체가 존재하는지를 모르겠다. 음, 라고까지 판단이 만약에 된다. 네, 그러면 법원이 그거를 증거인멸 교사로 인정해 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청뿐만 아니라 그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이제 경찰청에서도 네, 굉장히 많은 이제 기소 여부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알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그런데 봅니다. 네, 아까 참고인 조사라고 했는데 그 김성진 네네네. 아이카이스트 네네. 그 사람의 진술이 예.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지 않았나요? 그 변호사들이 전하는 말에 의하면 그렇게 느껴.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네. 불송치 나온 것이 오히려 이제 공소권 없음만 붙어 있으면 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혐의 없음이라는 거는 이제 증거 부족일 때 혐의 음. 없음을 치거든요. 네, 그거는 일부분에 대한 거는 공소 기간은 남아 있을 수 있는데 네, 해당되는 내용과 관련해 갖고는 증거가 부족하다. 이런 판단이 지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네, 단순 공소권 없음에 대한 내용만 나온 것보다 음. 내용이 안 좋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이제 네.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되는 거고 이게 증거인멸 교사에 대한 법리 구성을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네, 그리고 명예훼손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무고에 대한 판단을 할 때도 다시 이미 1차 범죄인 성상납, 네,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명예훼손, 그거에 대한 다시 무고 이런 이제 상중 그렇죠. 구조로 되어 예.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수사도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상태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향후 경찰이나 또는 검찰이 무고 예. 또는 증거인멸 교사 관련해서는 그 이번에 증거인멸 교사나 무고 혐의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이 내린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건 네, 아직까지 그러니까, 수사를 하겠다라고 예, 그 부분은 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네. 자, 이재명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한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예. 이거 관련해서 이제 공소장 내용이 이제 전부 뭐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네. 해당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여기 세 가지 뭐 초과이익 환수 규정 언론 보고 알았고 난 몰랐다. 예. 그다음에 용도 변경 관련해서 국토부 협박에다 공무원이 협박하는 일이 없습니다.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이런 주장이라고 기본적으로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재직 시절에는 전혀 몰랐다. 성남시장 시절에 김문기 몰랐다. 예.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다 지금 허위사실 공표에 직접적인 문제가 다 될 수밖에 없는 아하, 예. 대선에 사실 대선 전국을 강타했던 내용이 대장동 비리 아니었습니까? 네. 그럼 그 문제와 관련해서 세 가지 연결고리 전부 다 부인을 했던 것인데 네. 그 내용 관련해서 전부 공소장 내용만 읽어봤을 때도 네. 상당히 반박이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 현재 대표가 네. 2009년도 이전부터 이미 성남시에서 네. 성남지원에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 그러니까 부동산 사건을 주로 처리하고 뭐 이제 재건축 재개발, 좀 리모델링 하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관련된 문제로 변호사로서 이제 돈을 벌고 활동을 했어요?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아하. 이 형태에서 이 뭐 세미나에 나갔을 때 네. 공무원을 만나갖고서 대화를 할 때 음. 김문기 정도 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하고 음. 아무런 교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음. 이거는 정황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재명이가 시장 된 게 2010년이니까 네네네. 그 2010년 전에 예. 성남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뭐 이렇게 할 때 그렇습니다. 주로 부동산 관련을 예. 많이 다뤘다. 그렇게 해서 변호사로 사실 성공을 해서 시장까지 이제 진출을 하게끔 되는 네. 발판이 되는 건데 거기서 만난 인맥을 그렇게 소홀하게 관리했다라고 아하. 하기에는 그 이해가 안 제가 된다. 형사 사건으로 만났는데 검사나 경찰 수사관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세미나나 이런 걸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기억도 못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도 뭐 한 번 만났으면 못할 수도 있지만 두세 번 겹쳤고 네. 그 후에도 여러 번 겹쳤다고 한다면 인지할 수 있는 영역상으로는 굉장히 또렷하게 인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들어와 있다. 그 언론에 이제 많이 보도된 사진을 보면 네네. 그 유동규, 김문기, 유동규, 이재명이가 뭐 예. 골프장에서 찍었는지 뭐 하여튼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진 경우에는 그 증거 능력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됩니까? 일단 이 내용 관련해 갖고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사진 자체만 갖고 판단을 하기는 어렵고요. 네. 사실 간접 사실들 아닙니까? 어. 이게 이제 직접 알았냐 몰랐냐는 사실은 내가 알았다 몰랐다 이 그래요. 문제인데 그 머릿속에 그거를 문제지. 이제 예. 간접 사실을 법원이 전체를 다 모아서 예. 모자이크 하듯이 다 모아서 보니까 아 이거는 피고인 말이 안 된다. 검사 말이 안 된다. 이걸 판단을 하는 건데 네. 지금 사진 자체가 등장한 내용을 갖고 당시에 이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던 바가 같이 뭐 7차례 정도 대장동 관련된 보고를 했다. 네. 해당되는 내용 관련해 갖고 여러 가지 뭐 그 전에 만났던 관계가 있었다. 네. 유족들이 진술했던 부분들이 네. 있어서 연락처를 서로 교환해 갖고 이미 알고 있는 관계였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결합이 돼 갖고 그 사진과 같이 결합이 되면 사진이 촬영된 시점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진술들이 나와 있던 진술의 신빙성 네. 이게 이제 스크랩을 짜서 이제 결국은 유죄 판결로 가는 이제 발판을 다 만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게 저는- 보시는 거군요.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높다. 예, 매우 높고 경기도지사 사건 관련해서 무죄 받았던 사건도 사실은 기사회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을 수 있는 사건이고 지금 대법원에서 그렇게까지 비호해 줄 수 있는 세력도 없는 상태다. 더더군다나 그것은 서로 간에 지사에서 서로 이제 막 논쟁이 붙는 예. 그런 특수 사정이라는 거를 사실은 대법원이 한 축으로 고려를 했기 음. 때문에 이거는 그런 어떤 어려운 질문에 대한 것을 막 급하게 주고받아야 되는 상태도 아니었고요. 그랬죠. 인터뷰라는 것을 여러 차례 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그런 진술이 나갔던 네.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까지 갔을 때도 사실은 기존에 있었던 그 경기도지사 때 그 허위사실 공표 유명한 판결이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이게 우리 이승우 변호사의 판단입니다. 자, 그 이재명의 그 아내 예. 김혜경 예, 그 역시 기소됐죠. 네, 예. 그 기소됐습니까? 기소된 건 아니면은- 배소연 씨가 이제 기소가 됐는데요. 배소연이 기소되고 거기에 공동 네, 그 정범으로 그러니까 공동 정범이고 사실은 이제 주범격인데 물론 적시가 돼 기소를 있다. 안 했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한 이유는 사실은 공소시효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공범이 기소가 되면 네. 공범 관계인 사람의 공소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음. 네, 그래서 김혜경 씨에 대한 수사는 이제는 공소시효에 쫓기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언제든지 있는 상태가 되어 있고요.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다 뭐 이제 사모님이 김혜경 씨가 지시해서 김혜경 씨의 몸으로 해서 어떤 모임에 어떤 행동을 하고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배소연의 공소장에 그렇게 돼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렇게 예. 돼 있는 내용들 자체를 법화 유용이나 불법 의전 의혹 관련해서 과거에 나는 공무 수행하면서 사적으로 그렇게 뭐 한 게 없었다. 네. 이런 인터뷰했던 부분도 이거 허위사실 공표가 된다. 음. 이런 문제로 지금 잡고 있는 상태로 사실은 이제 공소 제기가 됨으로써 김혜경 씨는 이제 수사 선상 안에서 네. 언제 공소 제기가 되느냐만 네. 남아 있고 수사는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배소연 구속영장은 기각됐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영장 기각한 것을
봤을 때는 아직 뭐 이것을 구속까지 해갖고 예. 판단할 정도까지 이르진 않았다. 음. 공소장 자체만 가지고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법적 공방이 이루어져서 진위 여부가 드러나 봐야 안다라고 법원이 이제 본 것이다라고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거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좀 부족하다라는 관점에 포인트가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뭐 고 김문기 씨도 그렇고 고 유한기 씨도 그렇고 네. 이게 이제 이재명의 근처에 이 그런 그 범죄 혐의나 의혹으로 그 거론됐던 사람들이 자꾸 극단적 선택을 했잖아요. 예, 근처에 사신의 이 영향력이 있는 것 같은 정도로 그렇죠. 너무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요. 예. 네. 그래서 이게 배소연 씨와 특수관계에 있었던 사람도 한 명 또 네. 저기 극단적 선택을 했고, 그러니까 배소연의 그 신변 안전을 위해서라도 예. 구속해야 된다. 예. 구속해서 교도소에 있는 게 안전하니까 예. 그런 그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근데 그 주장은 아마 법원에서 고려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속 그건 사유는 그러겠죠. 들어가 있지가 않고요. 예. 근데 스스로 자해 가능성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영장 발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뭐 자해하거나 자살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별로 없고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아니라라고 네. 하면은 그것만 가지고 사실은 영장을 발부한다는 건 요건이 안 맞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쌍방울 그 관련해서는 수사기밀 유출 수사관이 네네. 재판 시작하자마자 모든 그 검찰의 공소 사실을 다 인정을 해버렸네요. 네네. 자, 이거 인정을 했는데 이제 3명이 동시에 이제 기소가 된 상태인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이제 전체 사실 수사 기밀 자료를 넘겨줬던 수사관, 또 그걸 요청해 갖고 받아왔던 예. 쌍방울에 이제 감사로 있었던 분, 예. 그리고 이제 변호사, 이 3명이 지금 이제 기소가 됐는데 입장이 약간씩은 좀 다릅니다. 약간 달라서 이제 전체 수사관으로서 전체 그 기밀 자료 유출했던 것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 인정을 한 상태인데 이제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투진 않았고 다만 나는 그런 목적이나 내용에 대한 걸 이해를 못하고 그게 기밀 자료인지 몰랐다. 그냥 전달만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공소에 대한 인부를 했다라고. 변호사가 수사기밀이 뭔지를 몰랐다고요? 네, 근데 이제 검찰 출신이시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어서 이걸 어디까지 이제 우리가 네. 그 변호사가 그 이태영이라는 사람, 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과 같은 법무법인, 맞습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네네. 근데 지금 그렇게 다투고 있는데 이제 잘못하면 자칫하면 이런 주장은 이제 괘씸죄를 부를 수 있는 이런 주장이 될 수 있고 이제 검찰 출신의 분이신데 해당되는 사안 관련해서 내부 문서의 문건 모양만 봐도 사실은 금방 아실 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런 내용이 어떻게 어디서 구해왔냐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 이제 일단은 변론 관련해서 혐의를 이제 부인하시면서 공소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기밀 자료의 출처를 내가 알지를 못했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취급받은 것은 아니다. 이제 이건 왜 이러냐면 개인정보보호법 문제로 이분은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검찰 출신이면 딱 봐도 출처가 어딘지는 짐작할 수 있을 거다. 상식적으로. 당연히 이제 보는 순간 이거 수사기밀 정보가 어디서 좀 정리가 돼서 넘어왔구나. 문건 형식 틀 이런 걸 보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럼요. 이제 우리 평론가들도 뭐 많은 문건들이 돌아다니는데 이게 청와대 거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 딱 보면 알아요. 네,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도 강조하는 게 검찰 출신으로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수사기밀 유출 수사관은 혐의를 전부 인정했는데 네네. 이 수사기밀 유출로 쌍방울의 김모 회장 전 회장이 이제 도망간 거죠. 네네. 그 문제에 관련해서 쌍방울 자체 회사를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회사가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상태였느냐 아니면 제3의 세력에 의해서 이미 정상적이지 않은가 뭐 예를 들어서 조직폭력배 같은 이제 과거처럼 뭐 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싸우고 이러는 게 아니라 기업을 이제 약간 붕괴될 수 있는 그런 경영권이 악화돼 있는 기업을 이제 접수해서 사실 합법적인 어떤 방패를 가지고 움직이고 그걸 갖고 그 기업 자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부패 범죄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든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생겨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거기 안에 어느 정도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했는지 직접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해서 이런 문제에 개입을 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요구를 받고 해외로 도피를 하게 된 것인지 사실 그 음. 여러 가지가 사실은 이제 체포가 돼서 아. 한국으로 와 봐야 자기가 겁나서 도망갔을 수도 있고 네. 누군가가 야 좀 피해 있어. 그러니까 당신이 라고 해서 나갔을 진술을 수도 해버리면 굉장히 골치 아파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럼 실제 자기가 그게 본체가 아니라고 한다면 대부분은 들어와서 형량을 자기가 낮게 받거나 혐의가 없다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사실상 뭐 명목상으로 대표로 되어 있긴 했지만 제가 도장만 찍었지 실제 제가 한 게 아니고 어떤 구조로 해서 제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됐다라는 진술이 만약에 나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수사선상은 그 진술 하나로 사방팔방으로 펼쳐질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진술을 하지 못하게끔 국내에 있으면서 입을 다물어라 자물쇠를 채워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해외에 나가서 좀 있어라 알겠어요. 라고 하는 지금 뭐 가능성이- 태국에 있는 모양이죠? 네네 이 사람도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음. 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네, 자수해서 광명 찾아야 되겠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쌍방울과 연계되어 있는 단체가 아태협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네네. 이게 또 한 4, 50명이 사전선거 운동으로 지금 공범으로 또 예. 기소가 됐습니까? 예, 기소가 됐습니다. 아, 이런. 네, 어떻게 뭘 들추면은 구린내가 나고 들추면은 구더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 그러니까 법을 제가 생각할 때 이 정도가 상황이 예. 되면 직접 연결이 됐는지는 아직까지 뭐 정확한 그게 네. 나오진 않았지만 주변에 그 관계가 되는 분들이 선거법 예. 또는 정상적인 돈의 흐름 네. 또는 인허가와 관련된 정상적인 행정 처리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이 정신이 붕괴돼 있다. 법을 너무 우습게 한다. 예. 이런 사회적인 어떤 반사회성 이런 음. 것들에 대해서도 너무나 그거를 별 문제 삼지 않고 음. 어떤 결과물만 쟁취하면 된다. 음. 그런 생각으로 움직인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이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 아 이거 저 법에 위반돼서 안 됩니다. 이 얘기하면 바로 바보 되겠네. 너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구나 이런 소리 듣겠죠.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유유상종이라는 단어가 있지 예. 않습니까?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다고. 그런 그런 부분 자체가 참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갖게끔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지만 이 문제 마지막 문제 잠깐 다룰게요. 네네. 태양광 비리 말이죠. 예, 이게 226개 기초단체 그 자치단체 중에 보조금 12개만 표본 조사했는데도 수천 건의 부정 비리 이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발견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전수조사로 확대한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국가 보조금이 나가고 이제 지방재정법상의 재정 지원하는 이런 사업인데요. 국가 보조 사업은 열면 복마전입니다. 네. 그리고 태양광 관련된 것들은 사실은 당시에 업체 난립하면서 예, 여러 이제 브로커들이 붙어서 태양광 사업 인허가 받아주고 또 그 관련돼서 국가 보조금 받아주고 해당 그 관련해 갖고서는 이제 실제 투자자들은 피해 입고 태양광 관련해서 발전시켰을 때 수익이 엄청나게 발생될 것처럼 해갖고 투자자들 모으고 뭐 거의 이런 사기성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이 됐었는데 사실 실제 수익은 그 정도 수익이 될 수가 없고 그다음에 모듈 같은 것들도 사실은 모듈이 뭐 한 번 깔아놓으면 이게 평생 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예. 계속적으로 교환을 해줘야 되는 이런 구조인데 사실 그 업체가 이 모듈을 계속 개선해서 AS를 해주려고 한다면 사실은 돈을 받았다 보조금을 다 받았다 하더라도 그걸 계속 개선해 줄 수 있는 인프라를 갖고 있는 회사여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는 회사여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업체로 들어오고 뭐 기사 보셔서 아시겠지만 협동조합들 막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사실 협동조합이라는 거는 자본 자체가 충실하다고 볼 수 없는 회사가 네. 많을 수밖에 없는 네. 거고요. 여기서 확대될 수사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째, 예. 태양광 자체를 모듈을 공급하고 해서 보조금을 직접 받았던 업체 회계 장부를 닦아서 엎으면 그 안에서 횡령 배임, 뇌물 뭐 그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수수료로 지급됐던 금전 이동 관계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수 공개될 수 있고 또 거기 안에는 많은 사람들은 또 직접적으로 책임을 질 수 없는 속칭 이제 바지 사장 이름만 빌려준
네. 사장들이 존재하는 회사들 또 지금 나오다 보면 업체를 마치 이전에 그 나이트클럽들처럼 영업정지 받으면 이름 바꿔서 영업하고 그래요. 한 것처럼 지금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폐업하고 다른 업체를 또 만들고 또 그 업체가 다시 보조금 받아서 또 태양광 사업하고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들도 많고요. 특히 이제 전남 또 호남 지역 또 그 충청도 지역 이렇게 네. 한 곳에 대대적으로 이 태양광 사업 관련 투자 사기 사건이 수천억짜리가 터진 것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맞아요. 예. 이제 그런 그 것들 정권 초기에부터 그런 네, 사건이 계속 있었어요. 있었죠. 그리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정권 관계되는 분들 중에 인허가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네. 이제 지방 정부 또는 뭐 이 보조금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사업을 이미 결정을 한 상태에서 네. 태양광 업체를 만들어 갖고 계약을 만들어 갖고 거기서 수수료 받는다. 이런 이제 이건 루머의 성격이고 확인이 되지는 못했지만 당시 이미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이 이야기는 네. 사실은 공공연하게 서로 많이 주로 태양광 사업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었습니다. 네. 이제 그 더러운 복마전의 껍데기가 이제 하나씩 벗겨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건 정말 발본색원 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조사하고 수사하고 그래야 될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각 지역별로 줄줄이 사탕처럼 끌려 나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느낌에. 네. 네. 이 사건은 이제 시작이니까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제가 10분만 더 하겠다고 양해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12분이 지났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하실래요? 예. 지금 사실 국가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국정의 동력을 열심히 좀 모아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점에 있어서 이제 뭐 여러 가지의 어떤 흠잡기 네. 경쟁을 해서 국민들 서로 마음이 통합되지 못하게끔 돼서 미중의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네. 예, 좀 헐뜯기 중심의 그런 야당의 야당 공세도 좀 품격을 갖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은 네. 사실 대통령이 관여해서 한다는 개념은 의미가 없고 네. 당연히 수사기관이 이거는 잡초 뽑듯이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네. 그걸 갖고 정치 공세로 끌고 가는 거는 저는 불법적인 어떤 반사회적인 의지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행동이 사실은 과거 정부, 그러니까 지난 정부 5년 동안 사실은 태양광 보조금을 주면서 네. 동시에 같이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수사기관에서 미리 했었어야 되는 내용인데 누적돼서 지금까지 밀려오는 사건들이 계속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 이게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승우 변호사가 법승 TV라고 하는 법으로 이긴다는 뜻입니다. 예, 법승 TV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승우 변호사의 법승 TV도 여러분 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이승우 변호사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댓글창에 그 법승 TV 주소를 좀 올려주시고 여러분들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제가 그 중간 광고 드리면서 요즘이 딱 그 새우철이다 하면서 대하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까 인어공주 아이디 쓰시는 분이 그 대하라고 표현하면 큰일 난다고 왜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 하면서 흰다리 얼룩새우라고 그 정정을 하셔야 된다고 문자를 올리셨어요. 아, 예. 흰다리 얼룩새우. 흰다리 얼룩새우. 예. 일단 제가 댓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대하라고 쓰면 큰일 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시청자께서 그렇게 지적하셨으니까 흰다리 얼룩새우 이렇게 정정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이 아까 새우 주문 전화가 조금 잘못됐다는 문자를 올리셨는데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문자 확인하고 전화번호를 다 바꿔서 다시 알려드렸습니다. 하여튼 이런 지적들 해주신 우리 아미고 회원들께 또 고성어TV 시청자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화요일 저녁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 재합을 진행했습니다. 함께 인사드리고 저는 내일 아침 생방송 9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